166페이지. 자, 불강력적으로 일부가 멸실해. 절반이 무너졌어요. 그러면 차임 감액 청구권 해지권. 제목. 자, 1번 별 3개 하시고. 자, 지금부터 보는 왼쪽 오른쪽 양도 전까지는 법 조문인데 간혹 나와요. 간혹 확인합니다. 자, 1번 임차 목적물의 일부 절반이 임차인 잘못 없이 과실 없이 멸실했어요. 그러면 불강력적 멸실, 태풍으로 절반이 무너졌다. 자, 임차인은 그동안 100에 월세 내고 살았는데 절반이 무너졌어. 나 계속 살 거야. 대신 월세는 깎아야겠죠. 그럴 때 그 부분, 무너진 그 부분 비율에 따른 차임 감액해 주세요. 차임 감액 청구할 수 있다예요. 이게 임차인 잘못 없이 일부 멸실한 경우 차임 깎아주세요. 법조문이에요. 자, 이걸 괄호로 장난쳐요. 이 경우 차임은 당연히 감액된다. X. 차임 감액 청구 전화해서 깎아달라고 해야 깎입니다. 자, 2번 세트죠. 그런데 나는 무너진 절반으로는 못 살겠어. 세트. 잔존 부분만으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임차인은 이사 가야겠죠. 해지하고 이사 갑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중간에 이사 갈 수 있는 사유, 반드시 이 단어가 떠요. 임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그러면 나 못 살겠어. 그럴 때 지 잘못 없죠. 절반이 무너진 게 그때 이사 갑니다. 자, 3번 차임과 관련된 불리한 특약은 무효겠죠. 자, 임차인 의무 차임 지급 월세 잘 내겠죠. 1번 별 하나 차임 연체액이 이익이 월세 2번 이익이 차임에게 달했다면 월세 200만 원 안 내면 주인이 쫓아냅니다.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다. 자, 이거 차임과 관련된 불리한 특약은 세트예요. 이런 거 따로 외우는 게 아니라 월세와 관련된 불리한 특약 무조건 무효. 편면적 강행규정이에요. 그래서 만약 이런 특약을 걸어봐. 너 한 번만 월세 안 내도 나 해지할 거야. 이 특약 무효입니다. 2번 안 내야 쫓겨나니까 법이. 그래서 일기 차임 연체만으로 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은 무효. 그래서 해지할 수 없다. 맞는 지문. 자, 뭐 호불호 원칙이라는 거 이런 거 처음에 나오잖아요. 임차물 보관은 오른쪽 안중에요. 1번은 별 3개입니다. 임차인은 남의 물건이니까 성관주의로 보관해야 돼요. 언제까지 이게 나와요. 목적물 반환할 때까지. 반환 실제 돌려줄 때까지. 괄호로 장난쳐요. 임대차 종료 시까지 이렇게 X. 기간 만료 시까지가 아니라 언제까지 실제 돌려줄 때까지. 실제 반환할 때까지 성관주의. 거기를 장난치니까 장난쳤는지 확인하시고. 자, 2번은 안 중요하죠. 수리가 필요해요. 누군가 권리주장자가 있어요. 그럼 알려줘라. 제시 통지해라. 자, 3번 4번 별 하나.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합니다. 그럼 임차인은 거절 못합니다. 보존하겠다는데 어떻게 거절해요? 자, 거절하지 못한다. 그대로 나오고. 4번 그런데 임차인이 나 이사 가면 보수공사하면 안 될까요? 했어요. 하지만 임대인은 임차인 의사에 반해서도 보존행위 할 수 있어요. 고쳐야 되니까. 보존행위는 무조건 할 수 있어. 자, 그런데 임차인이 보수공사 하려니까 한 달간만 좀 딴 데 가서 살다 오세요. 그러면 세입자는 안 돼요. 나 딴 데 가서 안 살 거야. 나 그냥 지금 이사 갈게요. 자, 이로 인해 임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임차인은 계약 해지할 수 있다. 결국 임차인이 해지할 수 있는 경우는 중간에 임차 목적 달성할 수 없다. 이 단어가 뜨면 해지할 수 있어요. 뭐 안 중요해요. 반환 의무. 자, 2번 별 3개. 이 건물이 멸실, 훼손, 불탔습니다. 그러면 이 건물이 5억짜리인데 주인은 그래요. 네가 불냈지. 5억 내놔. 자, 그러면 누가 입증해야 되느냐? 주인이 임차인 네가 불냈다고 입증하느냐? 아니면 임차인 스스로 제가 불 안 냈는데요. 임차인 입증해야 되느냐? 판례가 세입자 네가 입증해라. 그 판례예요. 임차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려면 임차인 스스로 성관주의무 다 했음을 네가 입증해라. 입증 못하면 너희 5억 내. 대법원은 역시 가진자편이에요. 가진자편. 그래서 세입자가 제가 불 안 됐는데요. 그거 입증 못하면 5억 배상해야 됩니다. 자, 이유가 있어요. 임대는 여기 안 살죠. 그러니까 입증하기가 좀 힘들어. 그래서 임차인한테 한 거예요. 근데 저 잘못 없는데요. 그걸 어떻게 입증할 거야? 어떻게 입증할 거야? 어쨌든 외웁니다. 임대차에서 입증은 이거밖에 안 나요. 건물이 멸실, 불탔다. 자, 외워요.
임차인 스스로 입증에서 벗어나라. 입증 못하면 책임진다. 임차인 스스로 네가 입증해라. 세입자 네가 입증해라. 성관주 의무 다 했으면 이거 그대로 떴어요. 그대로 떴으니까 임차인 스스로 저 성관주의 다 했어요. 제 잘못 없어요. 임차인 스스로 입증 외웁니다. 자, 공동 임차인 1번 별 하나. 여러 명이 공동으로 임차했죠. 연대에서 월세 내라. 차임지급 의무는 연대에서 수인 여러 명 연대 이렇게 하라겠어요. 연대는 여기밖에 없어요. 자, 임차권 양도 전대 이게 이제 두 번째로 조금 중요한 데죠. 자, 1번 2번 3번 별 3개. 임차권은 채권 따라 처분의 자유가 없죠. 그러니까 주인이 동의해줘야 임차권 양도 임차물 전대 가능합니다. 그래서 법조문 임대인 동의 없이는 양도 전대 못한다. 만약 무단 전대했다 무단 양도했다 주인은 쫓아낼 수 있죠. 임대인은 해지할 수 있다. 그래서 임대인이 세입자 쫓아내는 경우는 딱 두 군데. 왼쪽 월세 2번 안 냈을 때 이기 차임연체. 그 다음 여기 무단 양도 무단 전대. 자, 3번 하지만 건물의 소부분을 전대하는 경우에는 주인 동의 필요 없습니다. 임대인도 유효하지 않는다. 따라서 소부분 전대 동의 없이 해도 임대인은 해지할 수는 없다. 훈련해요. 그래서 소부분 전대는 동의 없어도 가능하다. 외워야 되죠. 다음 4번 이 규정도 특약으로 배제 가능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임의 규정이에요. 그래서 특약할 때 주인 동의 없이도 파세요. 그러면 팔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배제 특약 유효. 그래서 우리 시험에 나온 임의 규정이 비용하고 이거밖에 없어요. 비용 임의 규정, 임차권 양도 규정, 임의 규정. 그래서 반드시 동의 얻어야 되나? 그럴 필요 없죠. 주인이 그냥 내 동의 없이 하세요. 특약 먹힙니다. 그래서 이거 임의 규정이 반드시 지켜야 될 강행 규정성은 아니에요. 자, 이제 무단전대 사례 문제가 다음 페이지에 있죠. 1번, 2번, 3번 전체가 별 3개고 그 중에 이제 제가 또 따로 별 3개 왕비를 박아드릴게요. 여기에서 5지문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사례 문제로. 자, 갑과 을 사이 관계, 을과 병 사이 관계, 마지막 임대인 갑하고 전차인 병 사이 갑병 관계. 갑을 을병 갑병 관계 중심 잡고 먼저 갑을 1번 무단 전대했다 하더라도 갑을 임대차 관계는 소멸하지 않아요. 뭐 동의 없이 전대했다고 바로 날아가지는 않아요. 그렇지 별 하나급. 자, 2번 3번 별 3개죠. 무단 전대하면 주인은 해지할 수 있죠. 계약 위반이니까 법 위반이니까. 하지만 3번 임차인의 전대행위가 임대인에 대한 관계에서 배신행위라고 볼 수 없다면 배신행위라고 인정되지 않는다면 주인은 해지할 수 없다. 무단양도 가구점 사건 부부간 가구점 경영 사건이에요. 배신행위 아니라면 해지할 수 없다. 2번 3번 여기서는 제일 중요하고 4번 5번 별 하나급. 임대인은 이 계약을 해지하지 않았다면 무단 전대 일어났어도 해지하지 않았죠. 임차인에게 월세 달라고 해라. 따라서 임차인에게 월세 달라고 해야지 아무런 거래 관계 없는 전차인 무단 전차인 병에게 직접 네가 내 할 수는 없다. 임차인을 대위해서 할 수 있을 건 가능해도 직접 안 돼? 대위대 세트 떴죠. 병은 3자예요. 채권자 임대인은 지채무자인 3자한테 직접 들이댈 수는 없어요. 대위. 자, 을병과의 관계 1번 왕별. 동의 없는 무단 전대차 무단 양도라 하더라도 이거 무효 아니에요. 동의 없어도 유효. 임대인 동의는 이 계약의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다. 이런 어려운 말은 나온 적 없어요. 그냥 유효다. 동의 없어도 이 계약 자체는 유효다. 그래서 2번 3번 별 하나. 있을 유 소수로가 다 있다로 끝나요. 계약했으면 너는 동의받아줄 의무 있다. 병한테 인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의무 있다. 있을 유니까 채무 있겠죠. 자, 그런데 쫓겨나. 그러면 담보책임 져라. 그래서 임차인은 무단전차인 병에게 담보책임 부담은 이런 지문이 떠요. 이런 건 정답지문 나온 적 없어. 그냥 흘러갑니다. 2번 3번은 1번 정답지문이요. 1번 정답지문 8번 나왔어요. 8번. 무단양도든 무단전대차든 이 계약 자체는 유효. 동의 없어도 일단은 유효. 있을 유 있다. 담보책임 부담해라. 자, 중요한 게 3번이에요. 1번 별 3개. 무단전차 이렇게 넣어요. 무단전차인은 동의 없으니까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해요. 임대인의 동의는 대항요건이다 그래요. 들이대지 못합니다. 이 무단전차인 병의 점유는 그래서 불법 점유가 돼요. 그렇지. 동의 없었으니까 불법 되겠지. 맞는 지문. 2번 왕별. 자, 임대인이 이 계약을 해지하지 않았다면 또는 임대차 계약이 존속하는 한도 내에서는 이 말이 반드시 떠요.
해지하지 않았죠. 그러면 갑은 을한테 월세 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병한테 또 월세 내할 수는 없다. 불법점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없다. 동그라미 빵 하고. 그래서 해지하지 않는 한, 존속하는 한 이걸 깔고 갑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을한테 월세 받는 거 손해가 없어요. 그러니까 병한테 또 돈 달라고 못한다. 을한테 월세 받으면서 병 네 돈 내. 그럼 월세를 두 놈한테 이중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해지하지 않았다면, 살아있다면, 종료되지 않았다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면 병에게, 무단전차인에게 또 돈 달라 할 수는 없다. 이 돈 달라가 불법점유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 할 수 없다. 자, 3번은 나온 적 없어요. 4번 별 3개. 무단전차인 권리 주지 않아요. 부속물 매천권, 지상물 매천권 인정되지 않아요. 이런 거 내오는 게 아니죠. 무단전차인 불법점유자 권리 주지 않아요. 세트야, 세트. 그래서 불법점유 무단전차 같은 말이죠. 권리 주지 않는다. 채무불이행 해지 쫓겨나는 놈한테 권리 주지 않는다. 계속 훈련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5지문이 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3번에 2번, 그 다음에 2번에 1번 유효라는 거, 그 다음에 해지할 수 있고 배신행위 아니라면 해지 못한다는 거, 그 다음 나머지는 이제 흘러간 식으로 나와요. 자, 적법전대. 적법전대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합니다. 거의 안 나오는데 다행히 작년에 나와버렸죠. 그럼 올해는 안 나오겠죠. 올해는 무단전대가 뜨든가 아예 안 나오든가. 적법전대 연타로 낼 정도에는 아니거든요. 가볍게 봅니다. 임대인이 동의를 해줬죠. 자, 머릿속에 그래요. 을이병한테 남은 기간 난 미국 가니까 네가 살아. 주인 동의 받았어. 자, 이러면 법조문이 왼쪽 1번, 2번이에요. 자, 임대인 동의 얻어 전대가 일어난 때는 이 적법전차인은 직접 임대인 갑에게 의무 부담한다. 이런 법조문이 있어요. 그래서 갑한테 병은 직접 의무 부담해라. 이 경우 전차인 병은 전대인 을에 대한 월세 지급으로 주인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마라. 이런 법조문도 있어요. 그냥 그대로 나와요. 그 다음 2번 적법전대에 있더라도 갑의 을에 대한 권리 행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즉 병이 살고 있다도 월세는 누구한테 받아요? 을한테 받아야지. 그래서 임대인, 임차인의 권리 행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냥 이런 식으로 흘러가요. 오른쪽 3번. 그러면 왼쪽 1번, 2번. 원래는 별 하나급 아니야. 자, 오른쪽 3번 별 하나급. 임차권이 적법 양도됐어. 그럼 머릿속으로 그려봐요. 임차권이 양도됐죠. 그러면 을이 지 임차권을 병한테 오른쪽에서 팔았다는 얘기야. 자, 그런데 종전 임차인 을이 병한테 임차권을 팔았는데 종전 임차인 을에 갑에 대한 연체 차임 밀린 월세가 있었나 봐요. 그러면 임차권 병한테 팔았기 때문에 이 밀린 월세가 양수인 병한테 그대로 넘어가느냐, 연체 차임 채무가 밀린 월세가 병이 부담해야 되느냐? 그렇잖아요. 병이 기분 나쁘겠죠. 밀린 월세는 네가 내. 그래서 종전 임차인 을에 갑에 대한 연체 차임 채무는 이 양수인 병에게 당연 승계되지는 않아요. 밀린 월세까지 산 건 아니겠죠. 자, 그냥 외워버려요. 연체 차임 채무가 나오든 왼쪽에서 연체 차임 채권이 나오든 밀린 월세 관련은 병한테 승계되지 않아요. 밀린 월세는 둘이 해결하는 거야. 둘이. 그래서 양도가 일어났을 때, 목적물이 팔렸을 때 왼쪽에서 일어나든 오른쪽에서 양도가 일어나든 절대 연체 차임 채무, 연체 차임 채권은 그 양수인에게 당연 승계되지는 않는다. 밀린 월세는 네가 내라. 이렇게 이해하고. 밀린 월세를 내가 왜 내야 되니? 병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요. 임차권 샀는데 밀린 월세를 나보고 내라면 병은 이해를 못하죠. 그래서 대부분이 잘한 거예요. 밀린 월세는 양수인의 당연 승계되는 그럴 것 같아. 판례는 이해하면 돼요. 자, 4번 별 하나. 임대차, 전대차가 모두 끝났어요. 그러면 병은 을한테 키 넘겨주고 을은 갑한테 넘겨주고 이렇게 해야겠죠. 그런데 전차인이 직접 임대인에게 키 넘겨주면 괜찮아요. 이때는 을에 대한 목적을 반환 채무를 이놈은 면한다. 말 되죠? 어차피 병, 을, 갑 이렇게 갈 것. 병에서 다이렉트로 키 넘겨줄 수 있다. 그 판례요. 그대로 나와요. 그대로. 자, 적법전대는 오른쪽 이놈이 중요하죠. 이 적법전차인을 위한 법조문 4가지. 첫 번째, 전차인 권리 확정. 제목 봐요. 2번, 해지 통고 전차인에게 통지해라. 제목. 3번, 건물 전차인에게 건물이니까 부속물 에어컨 사세요 갑한테 할 수 있다. 부속물 매수종. 그 다음 페이지. 토지 전차인에게 땅지니까 건물 사세요. 갱신 청구 거절 시 건물 사세요. 지상물 매수종은 줍니다. 결국
적법 전차인 병에게 이 네 가지 권리를 줘요. 네 가지. 첫 번째, 3번 4번은 쉽죠. 적법 전차니까 권리 준다. 부속물 지상물 준다. 이렇게 정리하면 끝이야. 일단 3번 4번 해결. 1번하고 2번을 좀 외우면 돼요. 이해하고. 1번 별 3개. 적법 전대의 경우, 자, 주인이 허락해 줬죠. 남은 기간 병 네가 들어와 살아 해줬어. 근데 일주일 후 주인한테 연락 왔어. 너 방 빼라고. 우리 둘이 합의 해지했대. 가불이. 전차에는 방 빼야 되느냐? 안 빼도 돼요. 한 번 사라고 했으면 3자 권리 아닌 전차인 권리 확정. 3자 권리, 3자 계약에서 확정되죠. 가불이 마음대로 변경 소멸시키지 못하죠. 거기는 3자 계약에서 3자 권리 확정. 여기는 전대차에서 전차인 권리 확정. 따라서 허락해 줬으면 임대인 갑하고 임차인 둘이 짝짝꿍 먹어서 합의로 계약 쫑 내도 전차권은 소멸하지 않아요. 말 돼. 사라고 했으면 남은 기간 살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된 거예요. 그래서 합의 해지로 전차인 권리 소멸하지 않는다. 작년에 떴죠. 그 다음에 2번. 이 법조문 제목을 익숙하게 합니다. 해지 통고의 경우에는 적법 전차인 병에게 알려줘라. 6달 안에 방 빼라고 알려줘라. 해지 통고는 전차인에게 통지해야 이놈한테 대항할 수 있다. 1번 별 3개. 통지하지 않으면 적법 전차인에게 대항하지 못해요. 현재 살고 있는 병한테 알려줘야지. 너 우리 해지 통고했거든. 6개월 안에 방 빼야 돼.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방을 빼지. 하지만 2번 별 3개. 해지 통고가 아닌 해지의 경우에는 통지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판례예요 이건. 임대인이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지했죠. 해지 통고가 아니죠. 따라서 해지의 경우에는 이 법조문이 작동이 안 돼요. 저 법조문은 봐봐요. 해지 통고할 때 법조문 제목 봐봐. 해지 통고는 전차인에게 통지하래죠. 근데 2번 와봐요. 이건 해지죠. 해지니까 저 법조문이 작동이 안 돼. 그래서 채무불이행 해지의 경우에는 전차인에게 이 사유를 통지하지 않아도 적법 전차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게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장난쳐 2번을. 해지 통고만 통지하는 거지 해지는 통지 안 해도 들이댈 수 있다. 외워야죠. 법조문을 외워야지. 해지 통고만 통지한다. 해지는 통지 안 해도 된다. 자, 건물 전차에는 에어컨 사세요. 갑한테 들이댈 수 있는데 2번 별 3개 하시고 반드시 임대인이 끼어 있어야 부속물 매칭화 가능해. 그래서 3가지 경우수 사람이 세 놈이라 임대인 동의하다 부속, 임대인으로부터 매수, 임대인 동의하다 임차합니다 매수. 결국 3가지 경우수 중 임대인이 끼어 있을 때 매수 청구 가능. 이걸 어떻게 장난쳤냐? 임차인의 동의하다 X. 임대인 없죠? 임차인 동의 부속물 못 사라고 합니다. 왜? 주인이 동의 안 해줬잖아. 그래서 임차인만 들어가 있으면 매수 청구할 수는 없다로 끝나야 돼. 임대인이 끼어 있는지만 확인하면 돼요. 됐어요. 토지 전차에는 할 거 없어. 제목만 보면 돼요. 자, 보증금 갑니다. 보증금은 잘 안 나오는데 15회 이후 한 번밖에 안 나왔어요. 잘 안 나와. 나오면 이놈이 나오는데 중간에 4번이 살짝 어려워요. 자, 일단 순서대로 갑니다. 보증금은 민법 조문에 없어요. 민법 조문에는 차임만 있어요. 차임만. 보증금은 어디서 나오느냐? 주택임대차 보호법 만들 때 보증금이 처음 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법 조문에 없기 때문에 1번 보증금은 임대차의 필수 요소가 아니다. 보증금은 법 조문에 없어서. 자, 2번 보증금은 맨 오른쪽 임차인의 밀린 월세와 같은 모든 채무를 담보한다. 뭐 이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3번. 자, 3번하고 4번이 여기 1번부터 디귿 마지막까지 중에 3번 4번이 제일 어려워. 3번 4번이. 자, 3번은 별 하나 하시고 4번은 별 3개 할 거예요. 기억하고 함께. 자, 3번 4번 한번 해봅니다. 어려우면 버려버려도 돼요. 왜?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 지금 17년 동안 한 번 나왔죠? 앞으로 또 15년 걸린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이해되면 하고 안 그러면 버려버려도 돼요. 자, 3번이 뭐냐? 연체 밀린 월세와 같은 임차인의 모든 채무예요. 자, 임대차 관계가 끝났어요. 임대차 종료 후에는 자, 이 밀린 월세를 포함한 모든 채무는 밑으로 떨어져요.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돼요. 자, 어디를 밑줄 치느냐? 임대차 관계 종료 후에 동그라미. 끝난 후에는 중심 잡습니다. 임대차가 기간이 끝났죠. 그러면 밀린 월세 등 모든 채무는 주어 밑으로 떨어져
보증금에서 당연공제, 밀린 월세는 보증금에서 당연공제. 그래서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씩 받고 있다가 기간이 끝났어요. 그러면 밀린 월세 보증금에 당연히 까는 거예요. 자, 이거 이해됐어. 당연공제. 그런데 4번 이제 어려워. 4번 별 3개, 기억 별 3개. 자, 여기는 임대차 종료 전에 동그라미. 기간 중이에요. 끝난 게 아니죠. 사는 중에는 밀린 월세 등이 주인의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받아놓은 보증금에서 당연 공제되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까면 모를까 밀린 월세는 기간 중에는 당연 공제되지 않아. 왜 그러느냐? 기억 때문에 그래. 임차인이 그래요. 지금 월세를 3달째 150만 원을 안 내고 있는데 보증금이 1,000만 원 걸어놨어. 그러니까 세입자가 그래. 주인, 나 계속 안 낼 거야. 월세 안 낼 거야. 보증금에서 계속 까. 나 1,000만 원 될 때까지 계속 안 낼 거야. 그럼 주인은 원하지 않아요. 왜? 보증금이라는 것은 물건 깼을 때 그 담보로도 활용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연체차 임차가 보증금 까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기억, 임차인은 보증금 1,000만 원이 있다는 이유로 지가 지금 안 내고 있는 밀린 월세 주는 거 거절할 수는 없어요. 주인, 나 보증금 걸어놨지. 월세 안 낼래. 도둑놈 임차인이지. 그럴 수 없어요. 보증금은 별개야, 별개. 그래서 월세는 주인이 까지 않는 한 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증금 있다는 이유로 나 밀린 월세 안 낼 거요. 이런 거 못 합니다. 거절 못 해. 그 다음에 4번. 따라서 이게 연결돼요. 따라서 종료 전에는 밀린 월세는 임대인이 까지 않는 한, 의사표시로 까지 없는 한 당연 공제되지는 않아요. 만약에 당연히 공제되면 연체차임 안 내도 되거든, 임차인이. 그래서 기간 중에는 당연 공제되는 거 아니다. 이렇게 외워버려요. 기간 중에는 밀린 월세는 보증금에 당연 까지지 않는다. 당연 까지지 않아. 임차인이 까 하면 몰라도. 따라서 당연 까지지 않으니까 기억이 연결돼요. 세입자는 보증금 있다는 이유로 밀린 월세 나 모쯤이 달 수는 없다. 어려워요. 지금은 이해되는 것 같은데 또 지나면 또 헷갈리거든, 이게. 그래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되게 어려워. 자, 5번 어렵잖아요. 보증금 채권은 언제 발생하냐? 당연히 이사 갈 때, 기간 만료 시, 종료 시 보증금 주세요. 우리 전세도 기간 만료하면 전세권은 소멸하지만 전세금 주세요. 채권이 태어나죠? 기간 만료하면 그때 보증금 주세요. 태어나는 겁니다. 자, 어렵잖아. 6번 별 3개, 기억, 니은, 디귿 별 3개. 보증금 나오면 6번 기억, 니은, 디귿 이놈 중이 나와요. 한두 개쯤. 자, 보증금 우리 이미 했어. 보증금 주고 목적물 주고 이거 동시행 관계죠. 됐어. 자, 이제 동시행 항명권 들어갑니다. 기억. 이놈이 보증금을 주었는데 주인이 보증금을 안 줘요. 그럼 나는 건물 못 줍니다. 그래서 주택을 계속 삽니다. 사용합니다. 자, 주인은 임차인에게 이 경우 불법 점유를 위한 손해배상 책임은 물을 수 없다. 이 지문이 떴어요. 그러면 해결을 해야 돼, 내가. 임차인 지금 동시행 항명권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죠. 따라서 이거 불법 점유 아니다. 불법 점유 아니니까 손해배상 물을 수 없다면 맞는 지문. 니은 종료 후 임차인이 읽고 이해만 하면 돼요. 동시행 항명권에 대해서 또 계속 사용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사용을 얻은 이득이 있대요. 그러면 월세는 내라 그거예요. 실제 얻은 이득이 있으니까 월세는 내라, 부당이득 반환해라. 말이 돼. 맞는 지문. 자, 디귿 이것도 이해하면 돼요. 범전제기 다 있어요.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정당한 원인에게 이 목적물을 계속 점유했다 하더라도 이 건물을 사용하지 아니해서 실질적으로 얻은 이득이 없대요. 즉 문만 잠그고 딴 데 가서 살았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미 답이 떴죠. 사용 안 해서 실질적 이득이 없기 때문에 차임상당 월세를 부당이득 반환 필요는 없다 하면 말이 되지. 이득이 없으니까 돌려줄 필요 없겠지. 뭐 이득이 있어야 돌려주지. 그래서 이 판례 그대로 나오니까 사용했다 월세는 내라. 근데 실제 사용 안 해서 실제 이득이 없다면 부당이득 반환할 필요 없다. 맞는 지문. 결국 기억, 니은, 이것은 눈만 크게 뜨고 이해를 해버리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증금에서 조심할 게 저기 4번하고 기억이에요. 저게 나오면 좀 어렵다는 얘기예요. 저 지문이. 근데 저걸 정답 지문으로 장난쳐 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지. 자, 임대 종료 안 중요해요. 넘어갑니다. 중간에 파산만 하나 볼게요. 3번, 2번에 3번. 임차인이 파산했죠? 그러면 해지 통고할 수 있는데 오른쪽 3번이 반가로 3번, 2번에 3번 법조문이 있는데
자, 세입자가 파산하면 세입자는 월세를 못 내겠죠. 그래서 우리 법이 자, 동그라미 1번 기간 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자, 2년 기한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임차인이 거지됐어. 그러면 월세를 못 내니까 법이 임대인 주인 또는 파산 관계인은 언제든지 방 빼주세요. 해지 통고할 수 있다. 말이 돼. 거지됐으니까 방 빼주세요 할 수 있다. 자, 이때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는 못합니다. 이게 법 조문이에요. 나온 적 없어. 한 번 정도 나왔나? 30년 동안 거의 안 나와요. 이만 한번 해봅니다. 한번 이왕 봤으니까 파산해서 거지됐죠. 거지된 놈한테 손해배상이 하면 자살합니다. 그래서 파산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은 청구 못해 하면 말이 된다. 안 나와요. 이런 거 하지 마요. 해지 됐고요. 다음 페이지 마지막 편면적 강행 규정. 자, 동그라미 1번 별 3개, 2번 기억 다 별 3개. 자, 편면적 강행 규정. 우리 민법 임대차에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건 다 무효가 되는 법 규정. 애우지 마시고 하나씩 각계 급파합니다. 부속물 매수권권. 이거 강행 규정이죠? 됐어. 이거 공부했어. 그다음에 하나씩 지상물 매수권권. 이거 불리한 특약 무효죠? 임차인에게 가장 중요한 권리니까. 이거 강행 규정이야. 그다음 차임. 세 개가 뜨죠. 차임과 관련된 차임 감액, 이기 차임 연체 해지. 너 한 번만 연체해도 방 빼야 돼. 차임과 관련된 불리한 특약은 다 무효예요. 그래서 월세 특약이 임차인에 불리하다. 무효. 그러니까 해당 법 조문은 차임 관련 조문은 다 강행 규정이에요. 그다음 기간 정하지 않은 임대차 해지 통고. 이거 각 당사자는 서로 다 해지 통과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임대인만 쫓아낼 수 있고 너는 계속 이게 임차인한테 유리해지나? 어찌됐든 임대인만 언제든지 할 수 있고 이거 불리합니다. 그래서 이거 강행 규정. 그다음에 전차인에 대해서 두 개가 나와요. 전차인 권리 확정. 해지 통고 전차인에게 통지하 들이댈 수 있다는 그 법조문 첫 번째, 두 번째 법조문이 있죠. 이거 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 무효가 됩니다. 느낌이 오죠? 사라고 해놓고 내일 모레 우리 너 언제든 쫓아낼 수 있어? 무효. 그 다음 해지 통과하면 반드시 알리야 대응할 수 있다겠죠? 이거 배제 특약 무효예요. 전차인한테 불리한 느낌이 들면 그냥 무효. 느낌으로 찍는 거예요. 이런 것은. 그래서 뒤는 거의 전차에는 나온 적 없는 것 같으니까 주로 나온 게 부속물, 지상물, 차임 이 세 개예요. 주로. 여기서 정답이 다 갈렸어. 그래서 부속물, 지상물, 차임 관련 특약은 임차인에 불리하면 무효다. 이제 조심할 게 기간 정하지 않은 임대차 해지 통고. 이것도 우리 지문에는 딱 느낌이 오게끔 지문 구성해 줘요. 단순히 머리자 따서 애우라는 문제 안 나와. 민법은 풀어서 나와요. 차임 감액 청구를 배제하는 특약 이게 무효냐 유효냐. 그러면 월세 불리하네 무효. 이런 식 하나씩 해결할 수 있게끔 문제 냅니다. 애우지 말란 얘기예요. 자, 2번 일시 사용 임대차에는 강행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또 법정 질권 규정도 적용되지 않아요. 이게 예전에 한 번 나왔어. 하지 마시고 기억만 해요. 아니 일시 사용 임대차 강행 규정 중 우리 시험 나온 건 부속물 매수권권 있죠? 부속물 매수권 강행 규정이죠. 저 위에 있는 강행 규정은 잠시 사용 임대차에는 어느 것도 작동 안 돼요. 그다음 법정 질권 규정도 잠시 사용 임대차 여관에는 작동이 안 돼요. 근데 법정 질권 강행 규정은 나온 적이 한 번 있고 그냥 일시 사용 임대 나온 건 부속물 매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것만 한 4번 5번 나왔어. 그것만 하시기 바래요. 그다음에 기억 비용은 일시 사용 임대차에 과연 적용되느냐. 자, 이거 생각해 봐요. 하룻밤 콘도 투숙에서 일시 사용 임대차 비용 상한증 인정되겠느냐. 이거 이해해야 돼. 자, 비용은 실비. 도둑놈도 비용 주죠. 임차인은 도둑놈 하룻밤 투숙한 사람 도둑놈도 못 하나? 줍니다. 일사용 임대차에 비용은 적용돼요. 왜? 내가 콘도 가는데 보일러 고칠 수 있죠. 비용 실비예요. 그냥 비용은 실비. 도둑놈도 인정. 일시사용 임대차도 인정. 그래서 비용은 인정된다. 단 전세권에서 필요비가 인정 안 돼요. 그놈만 빼놓고 다 인정돼요. 비용은. 그래서 비용은 실비 그 개념만 딱 가지고 다 인정된다. 전세권에서 필요비만 인정 안 되고 나머지 비용은 유익비든 필요비 인정 안 되는 놈이 없어.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결하면 돼요. 됐어요. 이렇게 해서 임대차를 마칩니다.
주택가입니다. 주택. 오늘 좀 해야 돼요. 주택. 자, 주택은 양이, 자 넘겨봐.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이나 되죠. 네 장. 여기서 한 문제 나와. 그래도 작년에 두 문제 나와서 다행인데 어차피 두 문제 중 한 문제는 어렵게 내거든요. 결국은 두 문제 나와도 한 문제밖에 못 풀어요. 한 문제는 맞춰야 돼요. 양에 비해서 그동안 또 계속 한 문제 나왔어. 작년하고 재작년만 주택이 두 문제 나왔고 이제까지 실명법이 두 문제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주택이 차라리 두 문제 나오는 게 더 좋아요. 여러분들한테 실명법이 더 어려워요. 실명법이 되게 어려워. 그래서 주택이 양이 좀 많아요. 자, 합니다. 양이 작은 데가 상가하고 가담법. 실명법은 양은 작지만 어려워요. 결국 상가, 근데 가담법은 양이 작지만 또 어려워. 결국 민사특별법이 어렵습니다. 6문제 중 3문제, 4문제 정도까지 맞추면 잘 맞은 거예요. 2문제는 난이도 상으로 내요. 6문제 중. 2문제는 대부분 틀려요. 어디서 틀리냐? 주택 2문제 나오면 1문제 난이도 상, 가담법 어렵고 실명법도 어려워요. 그래서 그 3문제가 틀리게 돼. 결국 상가하고 집합건물법에서 맞춰야 되는데 또 집합건물법도 이상하게 내면 또 틀리거든. 그때는 딴 데서 맞추면 돼요. 어차피 난이도 조정을 해요. 그러니까 어느 법에서 맞췄냐 그런 보장 없어. 난이도 조정을 3문제는 쉽게 내고 4문제쯤은 중, 상. 그래서 4문제까지 공부하면 맞출 수 있다는 얘기예요. 2문제는 틀려도 되고. 자, 적용 범위 안중에요. 주거용 건물 임대차에 적용되겠죠. 주거용 건물이 바로 주택이죠. 따라서 기억, 비주거용 건물에는 작동되지 않겠죠. 비주택이니까. 그래서 주택 적용, 비주택 적용 안 돼. 자, 2번, 3번, 4번 별 하나. 미등기 무허가 주택도 적용될 거고요. 주택뿐만 아니라 주택 밑에 있는 토지에도 작동됩니다. 이 토지만 경매로 날아가도 여기서 보증금 땡기거든요. 그래서 대지도 적용된다. 미등기 전세 당연히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주임법은 전 규정이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무효가되는 다 편면적 강행규정. 여기서는 2, 3, 4만 별 하나 하시고 나머지는 안중해요. 자, 6번 안중요합니다. 주택인지 여부는 공부상 표시가 아닌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실제 용도에 따라 결정되라. 뭐 말이 되고. 자, 7번 별 하나. 아까 임대차에서 했어요. 채권 행위이기 때문에 처분 권한이 있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임대인이 꼭 주택 소유자일 필요는 없다. 소유자는 아니지만 적법한 임대 권한을 있다면 적용된다 말 되고. 자, 적용되지 않는 거 1번 별 3개. 2번 별 하나. 1번 일시사용 임대차 주임법 적용되지 않아요. 이게 되게 잘 나와. 상가도 그러고 여기도 그러고 굉장히 잘 나와요. 그래서 일시사용 잠시사용 임대차 여관 콘도에는 주임법이 작동되지 않는다. 그 다음 2번 별 하나. 법인의 경우 주임법 작동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인은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법인은 작동되지 않아. 자, 기억. 하지만 예외. 토지주택공사 LH 지방공사 중소기업법인 이 세 놈한테는 예외적으로 주임법이 적용됩니다. 무주택 서민 회사 사택 용도로 세줬을 때. 자, 이 정도만 하면 돼요. 그러면 법인의 경우 오른쪽을 제가 안 읽었는데 그게 난이도 최상 지문이에요. 안 하고 싶은데 한번 해드릴까? 자, 봐요. 그림을 그려야 돼. 갑 소유주택을 법인이 임차해요. 이게 바로 갑소유주택을 법인이 임차한 주택을. 자, 법인이 임차한 주택이죠. 법인이 갑으로부터 임차한 이 주택을 양수했대. 그러면 갑으로부터 병이 이 주택을 샀다는 얘기죠. 임차인이 법인. 자, 이때 우리 지문이 이 주택을 법인이 임차한 주택 양수한 병은 이 주임법에 의해서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느냐 승계하지 않느냐 둘 중 하나예요. 자, 그러면 이 병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느냐 마느냐죠. 법인은 적용 안 되죠. 주임법이 작동 안 되죠. 부정으로 끝나. 안 돼. 승계하지 않아. 왜? 주임법이 작동돼야 대항력이 있으면 들이대니까 승계한다. 그 조문이 작동되는데 법인 자체는 주임법이 작동 안 되죠. 그러니까 임차주택 양수인은 임대인주의 승계한다. 이건 자연인에 대해서 적용되는 거지. 법인의 경우는 그 조문이 작동이 안 돼. 그래서 이렇게 풀면 해결되는데 되게 어려운 거예요. 다시 법인이 임차한 을이 법인이에요.
자, 법인 임차한 갑주택을 양수한 병은 주택 양수인은 주인법에 따라 임대인 갑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 맞는 지문. 이유. 법인은 주인법이 작동되지 않으니까. 임차주택 양수인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 그 법조문이 있죠. 그 법조문이 작동이 안 돼. 왜? 법인은 주인법이 아예 적용이 안 되니까. 결국 봐봐요. 법인은 이 법 적용되지 않죠. 법인 나오면 소수로는 그래서 않는다. 부정으로 끝나면 맞는 지문이야. 이런 어려운 지문 대처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법인 나오면 LH 그거 빼놓고 그냥 일반 법인 나오면 소수로는 부정으로 끝나면 적용되지 않으니까 너도 뭐 부정으로 않는다로 끝나면 맞는 지 이런 식으로 찍으란 얘기예요. 쉽지 않아요. 난이도 최상 지문이야. 진짜 어려운 지문이야. 저런 거. 저런 걸 응용 지문이라고 해. 머리를 써야 돼. 머리를. 자, 존속기간. 존속기간은 법조문 그대로 외워줘야 되겠죠. 1번, 2번 별 3개. 자, 기간을 정하지 않았어요. 2년 미만으로 계약했어요. 2년 보장해주죠. 다만 임차인은 동그라미. 임차인 여기가 왕별이에요. 임차인만큼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임차인만 주장할 수 있어. 임차인은 1년 살 수도 있고 저 2년 살 거예요. 선택권이 있다는 얘기죠. 자, 2번 별 3개. 임대차 기간이 끝나도 보증금 받을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여전히 임대차는 존속하는 걸로 본다. 자, 이게 8번 나왔어요. 8번. 흘러가는 식으로. 한 번도 장난친 적이 없어. 그냥 지문 잘 나와요. 그래서 보증금 받을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존속하는 거 맞는 지문, 그 다음 지문 가는 거예요. 자, 법정갱신 1번 별 3개죠. 기간 끝나기. 자, 동그라미. 6달 전부터 2달 동그라미. 숫자 외워요. 특별법 숫자도 나오니까 6달 전부터 2달까지 사이에 주인으로부터 퉁칩니다. 아무런 연락이 없어. 전세금 올려달라는 말, 이사가라는 말, 이딴 말이 없으면 전 임대차 똑같은 동일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걸로 본다. 이게 법정갱신이죠. 또 임차인도 기간 끝나기 2달 전까지 주인한테 아무런 연락을 안 해요. 서로. 주인법만 임차인 이 조문이 있어요. 상가는 또 없는데 균형을 안 맞춰놔. 법이. 전세도 없죠. 상가는 없어. 주택만 임차인이 끝나기 여기밖에 없어. 저는 이해를 못해. 왜 법이 이렇게 균형을 안 맞추는지. 그러면 상가에도 넣어줘야지. 상가에도 한 달 전. 근데 어째 주택만 있어. 나온 적 없어요. 하지 마요. 주인이 6달 전부터 2달 전까지 아무런 연락 없다. 법정갱신. 자, 2번 별 3개. 하지만 법정갱신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해합니다. 임차인이 이기차임 연체했어. 월세 2번 안 냈대요. 또 임차인에서 의무를 현재 위반했대. 뭐가 이쁘다고. 법정갱신 인정되지 않아요. 이거 잘 나와요. 그래서 이기차임 연체 의무 위반하면 너 자동갱신 안 되겠군. 자, 3번 별 3개죠. 법정갱신 되면 다시 2년이 보장돼요.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 이게 작동 안 돼. 특별법은. 그래서 투죠. 상가는 1, 1년 1년 여기는 2년 단 임차인은 동그라미하고 왕별. 임차인만큼은 2년 살 수도 있지만 언제든지 저 이사 갑니다 할 수 있다. 3개월 후 해지됩니다. 3개월까지. 그래서 임차인 여기 자리를 임대인으로 장난쳐. 아까 임차인 자리를 임대인으로 장난쳐. 딱 장난치는데 이 2군데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가 왕별이야. 전속기간에서는 임차인 거기만 장난치고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나옵니다. 3개월 처음으로 3개월자가 나왔어요. 처음으로. 자, 갱신요구권 1번 별 3개죠. 6달 전부터 2달 전까지 임차인이 한 번 더 갑시다. 갱신을 요구하면 주인은 정당 사유 없이는 이를 거절하지 못해요. 그래서 재작년에 들어갔죠. 상가에 있는 걸 주택에도 넣었죠. 바로 작년에 출제됐죠. 6달부터 2달 외우시고. 하지만 2번 임대인은 다음의 경우에는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가 있다. 자, 상가가 훨씬 중요하고 상가에서 공부하고 여기서도 공부하고 상가에서 주로 합니다. 기억. 이기 차임 연체 거절할 수 있다. 중과실 파손 거절할 수 있다. 전부 또는 대부분 철거제 건축학의 점유 회복이 필요하다. 거절할 수 있다. 무단 전대했다. 거절할 수 있다. 쌍방이 합의하에 임대인이 상당한 보상을 제공했네요. 거절할 수 있다. 제가 말한 단어로만 훈련하세요. 느낌이 와요. 잘못한 경우도 있고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는 거절할 수 있다. 그 다음 이응. 임대인 존속 비속 포함한 임대인이 실제 제가 들어갈 거예요.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거절할 수 있다.
결국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응 정도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기차임연체, 중과실파손, 전부 대부분 철거제 건축 점유회복 필요, 무단전대, 상당한 보상 제공. 그러면 거절할 수 있겠죠. 자, 3번 별 3개. 지금까지 한 건 별 하나예요. 기역부터 이응까지 방금 말한 건 별 하나 정도. 거기 이자는 동그라미 하시고 여기는 이기고 이기차임연체, 상가는 3기로 바뀌어. 그게 달라져요. 상가 거절 사유하고. 주택은 2기, 상가는 무조건 3기 차임연체입니다. 자, 3번 별 3개죠. 임차인은 이 갱신요건 한 번밖에 못 써요. 1회, 한 번, 1회 한 해서만 행사할 수 있다. 작년 정답 지문이에요. 한 번밖에 못 써. 되게 중요하죠. 이건 숫자가 아니죠. 실체적 권리니까 한 번밖에 못 써. 이거 당연히 장난칠 줄 알았어. 여기서 장난칠 건 이거밖에 없어요. 한 번밖에 못 써. 진짜 장난쳤어. 교수가 그러니까 민법 과목 이제 아는 거예요. 민법은 단순한 숫자 장난 안 쳐요. 이런 걸 장난쳐. 한 번밖에 못 쓰는지 여러 번 쓸 수 있는지. 이건 실체의 문제지 숫자가 아니거든. 바로 장난쳤어요. 자, 4번. 저기 법정갱이 똑같아요. 자, 갱신 요구에 따라 갱신됩니다. 두 번째 줄. 다시 2년 살 수. 2년. 기간은 2년. 법정갱신이든 갱신 요건 행사에 따른 갱신이든 다시 투예요. 투. 하지만 똑같죠. 임차인만큼 저는 언제든 이사가 날 수 있다.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후 해지. 그래서 3개월. 똑같아. 그 다음에 5번. 지가 들어온다는 사유로 갱신 거절했는데 아이고 지가 안 들어오고 세를 다시 줬어. 그러면 임차인입은 손해배상해라. 여러분들 중개사법은 훨씬 자세히 알 거야 아마. 이쪽 관련 막 손해는 어떻게 하고 그죠? 죽어. 중개사법은 더 죽어. 민법은 그런 세세한 것까지 안 나와요. 큰 것만 나오고 중개사법은 막 과밀억 재고냐 그런 것도 막 하죠. 그런 거 나오니까. 저도 다 죽었어. 27회 때. 저 다 해왔어. 과밀억 재건역, 광역시 돌아버린 줄 알았어. 금액 돈도 다 해오고 민법은 나오지 않아요. 민법이 좋아요. 그래서 제가 민법 과목을 택한 이유야. 저도 외우는 거 싫거든. 2차 과목은 외워야 돼. 싫어. 자, 그래서 갱신요구권은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이제 올해는 안 나올 거예요. 올해는. 자, 오른쪽 이제 대항요건 대항력인데 10분간 쉬고 합니다.